네, 안녕하세요. 강미진의 북한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북한 시장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소매상, 또 중간 도매상, 도매상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 시장의 수입산 진입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소매상이나 중간 도매상, 도매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시장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북한 시장에는 조금 다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북한 시장은 초기 시장의 꼴을 갖추기 이전부터 달리기 꾼으로 불리는 일명 중간 도매상 혹은 도매상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런 사례는 저희 장사 경험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야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이 됐던 1995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했던 초기에 평안남도 선천에서 신성천까지 밀가루 도매 장사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약 한 달 기간을 했었는데 신성천으로 가는 경비 해결을 위해서 해산에서 바트담배 2박스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강도에서는 바트담배가 조금 싼 가격이었고요. 평안남도나 평안북도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게 바트담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시장에서 바트담배를 도매로 받아가지고 신성천 시장에 팔 때도 도매로 넘겨주고 신의주 근방에 있는 선천군 시장에서 밀가루를 이제 가서 도매를 해서 신성천 시장에 빵을 만들거나 뭐 손가락 과자를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매로 역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밀가루 두지대는 50kg거든요. 그걸 메고 사람이 정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열차에 정말 무슨 힘으로 올랐는지 그때 초인간적 힘이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밟힌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앉아서 장사하는 품목이 딱히 없었던 주민들이 생각했던 장사가 도매장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장사꾼들은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면서 하는 행태도 있지만 한 지역에서의 가능한 도매 형태도 있습니다. 예로 이제 쌀 도매꾼을 볼 수 있는데요. 쌀 도매꾼은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쌀을 파는 장사꾼들은 장마당에 나가는 준비만 하느라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쌀 장사꾼들이 지역에 있는 쌀 상점에서 쌀을 도매 받은 후에 시장에 나간다면 판매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도매로 쌀을 넘겨받아 팔게 됩니다. 저도 파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가져가느라고 쌀 도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쌀 도매를 하려고 쌀 상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쌀 도매를 하려고 온 주민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한 15명 넘게 줄을 쫙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요. 저는 한 30분 넘게 서 있다가 제 차례가 왔었거든요. 근데 차례가 왔는데 바로 쌀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북한 돈을 최고 단위가 5,000원인데 5,000원, 2,000원, 뭐 1,000원도 막 어떤 때는 막 툴툴거리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쌀을 사는데 이제 돈을 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떤 쌀을 가져가게는 그 쌀 종류를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고르죠. 이제 쌀 품종을 밑에 쏟아놓은 걸 이제 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저는 넘게 그 쌀 상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매한 쌀을 운반하는데도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시장에서 쌀을 파는 장사꾼들 자체도 이런 실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쌀을 차라리 시장에서 앉아서 도매로 받아서 팔고 있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매꾼 사례를 이어가다 보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무역과 밀수를 통해 들여온 대량의 상품을 현지에서 도매꾼들이 받고 다음 단계로 중간 도매상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시장 장사꾼이 소매로 판매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KBS 방송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북한에서 개인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개인 도매상들이 생겼습니다. 당시는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야 하는 게 필수였고요. 주민들도 개인이 도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행태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개인들이 도매상으로 나서서 돈을 벌었고,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가난에서 탈출한 사례도 꽤 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들에서 뭐 살고 있는 화교라든가 돈이 좀 있는 특정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개인 식당이나 상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돈이 좀 있는 주민들은 뭐 정미소라든가 아니면 방앗간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개인이 국수집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으로 가게를 운영해도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서 결국 명의 값으로 얼마만한 수익을 주겠죠. 결국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기관이나 기업소에 일정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참 우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우라면 많이 발전한 장사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 여러 명도 택시나 방앗간으로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시장에 유통이 되는 물건들이 현재는 북한산이 어느 정도 되지만,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북한 시장에는 중국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2010년대 말에는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일부 한국산 제품들도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중국산 포함한 수입산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 시장에 유통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하거나 기관 강의를 할 때도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꽤나 이제 폐쇄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가, 이겁니다. 우선 중국으로 들여오는 물건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들여온 것은 쌀이나 밀가루, 뭐 식용유, 설탕, 뭐 의류, 식료품, 가전제품, 또 생필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들이 밀수로 들여오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소규모긴 하지만 다양한 그런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가 단속하고 통제하는 물품도 이따금씩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주로는 한국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산이라고 하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가 저장된 USB나 또 화장품, 밥솥, 뭐 면도기 등 그러니까 인기몰이 한국 상품이 여러 가지가 좀 되는데요. 밀수꾼을 통해서 받은 한국산 화장품이라든가 뭐 커피 믹스, 롤러스케이트, 뭐 티셔츠, 비어, 휴대폰, 사진기, 노트북, 이렇게 한국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가리켜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어떤 말이든 사는 집,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좀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북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산도 밀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산이 지금 현재는 차츰차츰 좀 적어지는 행태이기는 하나, 현재도 중국산은 공공연한 그런 국가 루트를 통해서, 세관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밀수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